안녕하세요. TNC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은 지금쯤 되면 고등학교 3학년들, 그 다음에 재수생들, 일단 수험생들이 대부분의 학교들은 결정이 났을 거거든요. 물론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일단 온고지신의 자세에 맞춰서 이제 과거를 조금 동향을 파악해야 현재를 볼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거니까 2022학년도 이제 대입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입도 있긴 하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이 아니고 뭔가를 시작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 지어 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들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정시가 40% 늘어났다라는 건 많이들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올해가 또 불수능이었다고 하니까 어머님들 바짝 긴장들 하고 계실 텐데, 근데 뭐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시겠지만,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100점은 나오고 또 아무리 쉬워도 빵점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 아이가 어디에 속할지 이제 그게 관건인 거지. 정시가 40% 늘었다고 하는 그 40%도 기준 자체가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살 집은 항상 비싸잖아요. 코스피가 올랐다고 하는데 내 주식은 파란색이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제가 봤을 적에는 없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도 표에서도 알려주긴 하지만 이제 수도권 몰림 현상들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TV에서는 뭐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이제 아이가 많지 않잖아요. 자식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수도권 쪽으로,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일단 또 집중 현상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도 정시하고 수시가, 만약에 정시가 40% 늘었다고 하는 거는 서울 수도권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머님들도 쉽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서울대가 성전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TV 켜서 선전을 하는 대학교는 소위 말하면은 선전을 한다는 건, 광고를 한다는 건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건 뭔가를 알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쉽게 접근을 하시면 되거든요. 스카이대들은 굳이 선전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항상 경쟁률이 높으니까 갑이죠, 갑. 그치만 지방대 같은 경우는 의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시의 폭이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갈 데 없다가 아니고, 수시가 엄밀히 따지면 지방 쪽으로는 일단 우수 인재를 먼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만점 받았다 한들, 그리고 전국에 수석을 했다 한들, 이 아이가 물론 뭐 원서를 쓸 때 고민을 안 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수시 쓸 때 약간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얘가 아무리 수능을 만점을 받았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수석을 했다 한들, 수시에 만약에 그냥 학교를 합격을 해버리게 되면 그냥 빼박이에요. 빼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약간의 전략은 필요하겠지만, 그건 진짜 뭐 내가 수능 쳐봤는데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수시에 또 열을 올리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점차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고등학교 3학년들이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입시적인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자녀를 둔 어머님들은 그런 내가 수시로 가겠다, 정시로 가겠다 이런 전략들이 아니니까,
대부분 항상 말씀하고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선행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말씀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요즘에 초등학생들 사고력 문제집 보면 거기 등차수열, 개차수열 나오고 확률 통계 다 나오거든요. 통계는 안 나와요. 통계는 안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내 아이는 초등학교 사고력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고등학교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수로 환산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내 아이가 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걸 풀고 고등학교 걸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거든 고등학교 1학년 거든 점수로 환산이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기승전결 내가 시험 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점수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기만 하시면 그런 게 이제 선행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거는 내가 공부라는 걸 시작했다고 하면 절대로 백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사고력 과정 안에 벌써 중고등학교 내용들이 속속들이 사이사이에 싹싹싹 쓱쓱 밀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 넣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백을 한다고 해서 3학년 거 시험 쳐보니까 3학년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럼 3학년 걸 다시 봐야 돼? 이런 거는 다시 본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3학년 전체 다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내 아이의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걸 메워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부족하다는 건 실력이 부족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말로 구구단도 안 외워져 있는데 곱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실력을 쌓는 게 필요로 해요. 그렇지만 실력은 정말 좋은데 그냥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문제를 덜 읽거나 만약에 뭐 시험 칠 때마다 약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전을 어머님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시키고 있고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데는 거기에 따른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뭔지를 먼저 분석하시면서 한 단계씩 접근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원서 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수시를 쓸 때 내가 뭐 안 되면 정시 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 수시 원서를 쓰는 것과 수시로 무조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안 되면 정시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수시 쓸 때 나의 위치보다는 조금 더 업을 해가지고 원서를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시에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되니까 나의 위치보다는 조금 더 다운돼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험난한 과정들을 한 단계씩 밟아 나가고 이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 학년에 자녀를 둔 어머님들은 선행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선행의 찬성과 반대 중에서 찬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얼마만큼 잘 메워 나가는, 그 구멍을 어느 정도 잘 메워 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영역과 아이 스스로 고쳐야 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뭐 아니야말로 구구단을 못하는데 1타 강사를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런 방법론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선행을 진행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반드시 필히 진단이나 점검을 받아보시면서,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가면은 언젠가는 고지를 찍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땡기기만 해놓으면 잘못된 습관이 계속 나선형 구조로 돌출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몸만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뺑이 치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이도 진이 빠지고 엄마도 진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씩 수정과 보완을 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시가 40% 늘어났니, 뭐 수시가 뭐 했니, 이런 거에 너무 영향을 미치는 학년들은 그 해 수능을 치고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밑에 학년들이나 뭔가를 준비하는 학년들에서는 물론 알고는 있는 게 중요하겠죠. 전략적인 측면에서. 원래 불수능이라고 해서 학원가들이 지금 다들 날리긴 하거든요. 어머님들이 먼저 수요 공급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약간씩 바뀌고 있긴 해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슬슬 다들 전학년들이 시험도 치고 공부는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들이 다들 아이들에게 그게 내 아이에 맞는 학습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관찰해 보시고 항상 무언가를 시도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시도를 해야 또 거기에 해당하는 100개 정도 뿌려놓고 한두 개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시도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이 조금 필요한,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피드가 되거든요. 피드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오늘도 파이팅하는 하루 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입시랑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NC였습니다.